이야,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스위스의 어느 작은 마을.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곳이죠. 하지만요, 이런 고요한 풍경 바로 아래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평온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에 대한 겁니다. 프리드리 글라우저의 소설 지모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부터 우리한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건 그냥 범인 잡는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온한 우리 일상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욕심, 위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슬쩍 눈 감아주는 그 침묵이 대체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맨 얼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우리의 주인공.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반짝이는 영웅.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랑 더 비슷해요. 상처도 받고 일에 지친 그냥 평범한 한 남자죠.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남자, 슈더를 만나보시죠. 추리소설에 나오는 천재 탐정들 다들 잘 아시죠? 번뜩이는 추리로 사건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슈투더 경사는 그들이랑은 정반대예요. 명쾌한 해결책?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씁쓸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요. 날카로운 논리 대신에 사람에 대한 공감으로 사건의 본질에 다가갑니다. 어쩌면 사회생활의 쓴맛을 아는 우리에겐 더 깊이 와닿는 캐릭터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람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야콥 슈투더. 한때는 잘 나가던 경감이었는데 이른바 거물급 비리를 건드렸다가 하루아침에 경사로 좌천된 인물입니다. 딱 봐도 윗선에 밑보인 거죠. 그러니 조직에선 눈에 까시고 동료들한텐 외톨이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 뭉치 속 논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직감을 믿고요.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는 그의 모습, 어딘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바로 이런 슈투더가 게르첸슈테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맡게 됩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죠. 사건의 시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외판원 한 명이 숲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고요. 곧바로 전과가 있던 청년 에르빈 슐룸프가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모든 걸 순순히 자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슈투더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유치장으로 돌아온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창살에 목을 매달고 있는 용의자 슐룸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줄 알았던 각본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부터 슈투더의 진짜 수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걸 자백한 범인이 대체 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려고 했을까요? 이 단 하나의 질문이 이제 이 마을을 둘러싼 거대한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슈투더가 파고들수록 마을의 기묘한 분위기는 그를 옥죄어 옵니다. 피해자 가족은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요.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꾹 닫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건 사회에서 낙인 찍힌 다른 전과자들 뿐이죠. 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논리나 증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슈투더는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수사법은 바로 분위기 수사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물의 온도를 재듯이 사건 현장의 공기,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 같은 걸 읽어내는 거예요.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낸 그 눅눅하고 어두운 환경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온몸으로 진실을 느끼는 거죠. 슈투더 본인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나는 본능과 감정의 사람이다. 바로 이 지점이 시스템에 길들여진 다른 경찰들과 그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고 동시에 굳게 닫힌 이 공동체의 비밀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슈투더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 마을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진실의 껍질이 드디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정말 충격적인 피해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던 그는 성실한 외판원의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 가면 뒤의 실체는 투자 사기꾼의 가정폭력범,
심지어 막대한 빛에 쪼들리던 위선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 한 명의 범인을 지목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범인은 단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시기, 진실보다는 거칠애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선,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알면서도 애써 눈 감아버리는 그 비겁한 침묵의 공모.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사건은 종결되고 법의 심판도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아주 씁쓸한 질문이 남죠. 법은 집행되었지만 과연 정의는 실현된 걸까요? 소설 지문은 어쩌면 한 면의 범인을 찾는 것보다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선과 침묵을 똑바로 마주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일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